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계를 선언합니다. 이어서 소통보안소관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그러면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 규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증인선서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증인으로부터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허위 증언을 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지방자치법 제49조 제5항과 평택시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6조 및 제27조의 규정에 따라 고발 및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러면 선서의 유령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선서는 증인 모두가 기립하고 이를 대표하여 소통보관님께서 자리에서 오른손을 들고 선서문을 낭독하시고 다른 증인께서는 오른손만 들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선서가 끝난 후에 서명 날인한 선서문을 소통보관님께서 취합하여 본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선서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선서. 본인은 평택시 의회가 실시하는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기획재정위원회에서 증언을 함에 있어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46조 제6항 및 제7항, 평택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4조에 의거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진술이나 서면 답변에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11월 28일 소통본부관 김상목. 모두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소통보관님께서는 간부 소개에 이어 2022년도 주요 업무 현황 및 행정사무감사 요구자료에 대해 중요사항 위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본부관 김상모입니다. 계속되는 정례 사무감사 등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기획행정위 정일구 위원장님과 이종원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저와 함께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최원관 언론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이근영 기획홍보팀장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재현 소셜미디어 팀장입니다. 보고는 일반 현황 2022년 업무 현황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이쪽 일반 현황은 서면으로 가름하겠습니다. 사적입니다. 2022년 업무 현황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민과 소통하는 시민 공감 언론 홍보입니다. 우리시 노력과 성과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달하기 위해 언론 브리핑을 적극 추진하였습니다. 금년에는 11회, 12개 사업에 대해 추진하였고 앞으로도 우리시 현안에 대한 신속한 전달을 위하여 내실 있게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우리시의 모습을 시민들은 물론 대외적으로도 널리 알릴 수 있도록 197건의 기획 특집기사 배포 및 인터뷰 추진과 2098건의 보도자료를 지역 지방 언론사, 통신사, 인터넷 언론기관에 배포하였고 왜곡, 부정 보도에 대한 철저한 분석과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해당 부서와 적극 대응하며 시정 신뢰도를 높여 나가겠습니다. 또한 지역 현안, 갈등에 대해 시민, 전문가, 언론인이 함께하는 포럼 개최로 시민과 소통의 장을 마련하고 우리시 현안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과 공감대 형성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5쪽 효율적 매체 활용 시민소통 도시 브랜드 강화입니다. 매월 발행하는 시정신문 굿모닝 평택은 다양한 정보를 시민들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주변에서 쉽게 접할 수 있도록 고덕, 안중 등 신규 아파트의 배부처를 신규 설치하였으며 시민 참여 코너를 확대하고 맞춤형 콘텐츠를 발굴하여 시민의 관심을 제고시켰습니다. 또한 대내외 도시 브랜드 인지도 제고를 위해 영상 및 라디오 CM 제작을 추진하고 있으며 다양한 도시 이미지를 담은 콘텐츠를 제작하여
변화하는 미디어 환경에 맞춰 뉴 미디어 매체인 카카오 TV, 유튜브 등 파급력이 강한 홍보 매체를 활용하여 우리시 이미지 홍보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아울러 시민 소통 강화를 위해 관내 아파트 모니터 광고 확대, 버스 승강장 홍보함 추진 등 다중 이용 시설 매체를 활용한 홍보를 강화하였으며 앞으로도 신규 매체 발굴, 홍보 매체 점검 등 효율적인 홍보를 위한 지속적인 노력을 통해 도시 인지도 제고 및 시민들이 시정 소식을 좀 더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은 6쪽 소통을 통한 시민 중심 소셜미디어 홍보 강화입니다. 변화하는 소셜미디어 환경에 맞추어 소셜미디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시민과 소통하고 있습니다. 특히 자연스러운 시정 홍보와 소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민 중심의 다양하고 흥미로운 콘텐츠 제작과 프로그램 구성 등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소셜방송은 딱딱하고 어렵게 느껴질 수 있는 정책을 평택이를 중심으로 친근하고 참신하게 자체 제작하여 시정 이미지를 제고하고 있으며 직원들이 직접 출연하는 정책 홍보 콘텐츠를 제작하여 유튜브 구독자 도내 1위를 달성하였습니다. 인스타그램 등의 SNS는 평택이가 직접 운영하는 컨셉으로 커버 댄스 등의 다양한 특화 영상, 관광지 방문 콘텐츠 등 재미있고 유익한 정보를 담은 SNS 특화 콘텐츠를 제작하여 대시민 홍보를 강화하였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시정 소식, 문화 행사 등 각종 시정 소식을 카카오 알림통 및 채널 메시지를 통해 전달하고 있으며 카카오톡 채널 서비스 대상을 확대하여 보다 많은 시민에게 소식을 전달할 수 있도록 업무를 추진하겠습니다. 우리시의 노력과 성과가 시민들께 공감을 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시정홍보 업무를 추진하겠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상 소통홍보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소통홍보관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소통홍보관 소관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종원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이종원 의원입니다. 평택시 상징물에 대해서 몇 가지만 좀 여쭤보겠습니다. 네. 저희 평택시 상징물이 몇 개 정도 되죠? 뭐 시화, 시목, 시조 예,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예. 평택시 상징물에 대해서 평택시 상징물 관리조례 제6조에 의해서 품위 유지를 위해 유지 관리를 해야 하는데 시목인 소나무와 시화인 백꽃, 시조인 백로에 대해서 주기적이거나 정기적으로 혹시 관리가 되는 게 있습니까? 저 사실 뭐 주기적으로 관리하는 건 사실은 없습니다. 네, 이게 너무 상징적이죠. 좀 구체적인 게 지금 하나도 없는 상태인 것 같고, 혹시 관리되고 있는 시목인 소나무가 혹시 지정이 되어 있는 소나무가 있나요? 딱 그 우리 시에 있는 소나무 중에서 이 소나무가 우리 대표성 있는 소나무다 한 건 없습니다. 그러면 시조인 백로의 서식지가 혹시 지정이 된 곳이 있나요? 그게 딱 지정된 건 아니고요. 이제 예. 백로가 그 저 세계공단 그쪽에 이제 백로가 많이 서식한다는 건 알고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저희의 상징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 상징물 관리에 대한 예산도 전혀 없어요. 네, 전혀 없습니다. 예, 그래서 관리가 좀 필요하지 않나 싶고 만약에 상징물의 지정이나 변경이 혹시 필요하다라고 할 경우에는 그 시민 여론을 좀 수렴해가지고 뭐 관리도 안 되고 너무나 추상적으로만 있는 것보다는 좀 구체화시킬 필요가 좀 있지 않나 좀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예. 그래서 상징물에 대한 관리도 조금은 더 신경 써서 이렇게 진행을 좀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유념하겠습니다. 평택시 SNS 홍보 운영 용역 약정서를 보니까 네. 매년 1회 SNS 운영 포럼을 실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혹시 포럼을 개최하셨는지 예, 여쭤보겠습니다. 포럼을 개최했습니다. 포럼을 개최해서 성과는 좀 있었나요?
그건 저희 소셜 미디어 팀장이 좀 구체적으로 좀 답변. 예. 관련해서 저희 소셜미디어 포럼 같은 경우는 전문가들과 함께 예. 저희 평택시 SNS 전반에 대해서 저희가 발표를 하고 그거에 대한 의견을 받아서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양한 의견을 받아서 저희가 전반적인 소셜미디어 전략에 대해 계속적으로 수정해 나가면서 그런 식으로 하는 성과를 좀 조금씩 얻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은 그 포럼의 내용 한번 정리해서 자료 한번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제출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 비용 산출 내역서에 대한 양식이 그 업체별로 굉장히 틀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SNS 홍보 운영 용역에서 보니까 비용 산출 내역이 업체별로 너무 틀리니까 서로 비교해서 보기가 좀 쉽지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 평택시에서 좀 일관된 양식을 먼저 선 제출하고 그 양식에 어느 정도 기반한 그런 비용 산출서를 좀 받았으면 좋겠다는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2021년도에 페이스북 좋아요 구독자 수와 인스타그램 팔로워 수가 20년도에 비해서 1만 여성이 좀 급증한 것 같아요. 그래서 21년도에 이렇게 증가한 원인이 무엇인지. 아무래도 코로나 19가 예. 많이 생기다 보니까 시민들께서 이제 코로나 19에 대한 정보를 그러니까 접하기 위해서 많이 좀 가입을 하신 것 같습니다. 21년도에는 유튜브 조회수도 45만 회 정도 증가했고 구독자 수도 한 1만여 명이 더 증가한 것 같은데 같은 맥락이라고 좀 보면 가장 되겠죠? 큰 게 코로나 19입니다. 예. 보니까 채널별로 코로나의 영향이 가장 크겠지만 채널별로 가입자 수가 굉장히 순중한 경우도 있지만 네. 또 활성화가 안 되어 있는 채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예. 네이버 TV나 이런 부분은 계속 좀 감소하는 추세인 것 같은데 그 채널별로 잘 활용되고 있는지 꾸준히 확인해서 네. 어떤 그 정량적인 목표도 좀 다시 수립을 하고 거기에 따른 실적도 같이 꼭 체크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평택이 캐릭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평택이 캐릭터가 지금 온라인상에서 굉장히 활발하게 잘 활동이 되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다만 오프라인 활동이 눈에 띄지 않는 것 같습니다. 평택이 캐릭터 탈인형의 오프라인 활동에 대한 계약 내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희 소셜미디어 팀에서 평택이 지금 배우와 함께 계약한 사항에는 오프라인 행사 2회 참여가 있고요. 그 외에는 전체적으로 SNS 및 유튜브 촬영 관련해서 다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유튜브나 SNS 컨텐츠를 활용하기 위해서 이제 오프라인 활동을 하고 있는 거고 실제로는 행사에 2회 정도 참여하는 수준이잖아요. 네. 이게 지역의 축제나 행사에 좀 자주 등장해가지고 시민들하고 같이 소통하고 좀 더 친밀도 있는 캐릭터가 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오프라인 활동에 대해서는 어떤 계약 내용도 다시 한번 점검하고 계약 내용 외에 별도로 좀 추진해야 될 부분도 있으면 한번 그런 정책도 좀 수립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이 평택이 캐릭터의 상품화에 대해서도 이제는 좀 고민을 해봐야 될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 캐릭터 자체의 저희 퀄리티도 나쁘지는 않은 것 같고 이제 이모티콘도 출시가 되었고 네. 이제 평택을 홍보할 수 있는 저희 상품 자체가 이제 슈퍼오닝 농축산물 브랜드밖에는 없잖아요. 네. 그래서 그것으로는 농축산물을 대표할 수 있지만 평택의 전체를 알리고 홍보하는 데는 좀 한계가 있지 않나 싶습니다. 최근에는 움직이고 말하는 지자체 홍보 캐릭터들이 이제 계속 등장하고 있는 추세잖아요. 네. 그래서 기존의 캐릭터는 이제 지역 농산물 포장할 때 어떤 로고 활용이라든지 이런 상징적인 수동적인 것에 이제 머물렀다면 이제는 캐릭터들을 의인화하고 이제 상품화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양시는
밀양시 캐릭터 굿바비를 관광진흥과 9급 공무원으로도 임명했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런 추세가 계속 변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도 캐릭터 상품화에 대한 준비를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캐릭터를 상품화하기 위해서는 캐릭터 사용 뭐 상품 개발이나 사용, 네. 판매에 대한 조례도 좀 제정이 돼야 거기에 맞춰서 같이 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캐릭터의 상품화는 재정 확보를 위해서 판매 기능도 강화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민간이나 기관에서 외부 고객이 오거나 이제 우리가 외부에 초청받거나 교류를 할 때 평택을 알리고 홍보할 수 있는 상품이 없습니다. 저희가 상임위에서 국외 공무 연수를 준비할 때도 어떤 교류 기념품으로 저희가 이제 손톱깎이 세트를 준비할 정도로 평택을 좀 더 알리고 저희가 홍보할 수 있는 상품 자체가 지금 너무 없습니다. 이 캐릭터 상품을 개발해서 홍보하고 판매를 하면 이제 재정 확보에도 이제 좀 기여가 될 것이고 평택을 조금 더 폭넓게 알릴 수 있는 기회가 좀 될 것 같습니다. 반영될 수 있도록 충분한 검토 네. 요청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으신 의견 주셔갖고요. 저희가 좀 충실히 검토해갖고요. 내년에 빠르면 내년에 뭐 추경이라도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십시오. 최재형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평택시 홍보를 위해서 우리 소통 홍보관님이야 팀장님들 고생 많으십니다. 소통 홍보관에서는 혹시 그 평택시 전체 그 홍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뭐 종합 계획 같은 걸 세우나요? 저희가 연간 근데 저기 시장님 방침을 받아왔고요. 이렇게 뭐 이제 미디어 뭐 우리 뭐 기획 홍보 뭐 이제 소셜 쪽 이제 전체적으로 계획은 만듭니다. 장기적으로 좀 이렇게 장기적인 계획은 아직 아니고 못 잡고 이제 있고요. 내년도에는 이렇게 하겠다. 그 정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 좀 종합 계획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네. 예. 뭐 장기적으로 내다보면서 그런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희 그 평택시 홍보 영상 있지 않습니까? 평택이 당신을 부릅니다라고 해가지고 홍보 영상이 있던데요. 네. 예. 이게 지금 홍보 영상을 제작을 몇 편이나 했습니까 지금? 혹시? 평택이가 출연한 영상이요? 아니 평택을 홍보하는 홍보 영상. 아, 홍보 영상. 평택이 당신을 부릅니다 해가지고 그런 홍보 영상이 있더라고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2019년도에 평택시 홍보 영상 하나를 만든 게 있고요. 그 19년도에? 이후에 21년도에 평생의 선택 그 영상은 2021년도에 만든 겁니다. 아, 두 편이 있습니다. 두 편 있습니다. 예, 예. 그러면 현재 지금 이제 민선 8기 되었고요. 현재 지금 제작 중에 제작 중에 있고요. 있습니까? 예, 이제 아. 12월 중에는 아마 나올 것 같습니다. 12월 중에. 예. 그럼 뭐 이렇게 해마다 하는 건 아니고 예, 뭐- 이제 저희 씨가 좀 이래 좀 뭐 이제 요즘은 이제 수소, 반도체 예. 그런 쪽으로 좀 많이 컨셉이 가갖고요. 그런 쪽으로 좀 수정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 홍보 영상 제작할 때 그 네. 아이디어는 담당 부서에서 냅니까? 아니면 그 업체에서 그걸 아이디어는요, 이제 네. 저희하고 업체에서 같이 의견을 같이, 나누고 논의해서. 이제 저희 이제 초안 같은 거는 간부회의 때 이제 시연을 합니다. 이런 포맷으로 하겠다 그러면 거기서 간부 회의에서 조금씩 이제 추가적 의견이 나오면은 그때 이제 그걸로 컨셉을 해갖고 완성품이 나오게 되겠습니다. 예. 그 제가 이제 홍보 영상을 좀 다른 타 지자체 걸 좀 좀 봤었는데 네. 인천 같은 경우 아주 그 스토리텔링을 기반으로 해가지고 영상미가 아주 돋보이게 무슨 한 편의 드라마 보는 것 예. 같더라고요. 그렇게 제작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훨씬 효과적이지 않을까. 예? 다음 달에 저희도 이번 거는 좀 새로운 신선하게 좀 만들었거든요. 네. 나오는 대로 의원님들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저희 그 영상을 보니까 조금 또 영상이 너무 길더라고요. 예. 제가 보니까 8분 정도 되는데 너무 길고 그리고 조금 뭐랄까 좀 이미지가 지루하고 이미지가 좀
좀현 시대 안 맞는다니까 좀 요즘은 그런 요즘은 요즘, 짧을수록 인기가 예, 좋습니다.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시에서 뭐 강조하고 싶은 뭐 그런 뭐 가이드라인 그런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해가지고 좀 젊은 층들을 상대로 네. 뭐 전국적으로 뭐 공모를 한다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하면은 더 좋은 영상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다음에 뭐 영상을 제작하실 네. 때는 이런 분들 좀 고려하셔가지고 네. 좀 해주셨으면. 예, 검토하겠습니다. 네네. 그리고 지금 굿모닝 평택 네. 지금 44,000부 네. 월 저기 제작을 하시잖아요. 이 지금 어디 혹시 배부하고 있습니까? 저희가 그 시민들이 요청하는 경우가 있어요. 네. 그 우편 배부는 44,000부 중에서 16,787부는 일반 시민들한테 우편 배부를 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 27,213부는 그 공공시설 배부함이 2,150개가 있습니다. 예. 거기에 뭐 10부에서 한 30부 정도씩 갖다 놓습니다. 예. 그 혹시 관내 뭐 기업체나 학교 뭐 이런데 뭐 그런 데는 배부를 안 하시죠? 기업체 학교는요. 예. 원하는 데 전화 오는 데는 아, 배부하고 원하는 데? 있습니다. 원하는 데만? 예, 예. 이런 데도 뭐 관내 기업체나 뭐 학교나 그다음에 또 뭐 기관들에도 뭐 가겠죠. 네. 가는데 그런 데도 좀 배포를 해놓는 게 그래도 좋을 것 같은데 그런 거 좀 검토하셔가지고 기업체 뭐 산단이나 이런 데 그 기업체들도 좀 배부해놓고 학교 같은 경우도 그랬으면 좋겠고요. 그 지금 아까 그 개별적으로 이제 구독하는 시민이 한 16,700 정도 16,787부는 우편으로 발송하고 우편으로 있습니다. 발송하는 예. 거예요. 이분들은 이제 신청하는 분들에 한해서. 예. 그리고 혹시 그 저희 이제 우리 평택시가 이제 주한미군이 또 많이 주둔하고 있고 그다음에 외국인들이 많이 살잖아요. 다문화 가정들도 많고. 그런데 혹시 이 시정 홍보 이 굿모닝 평택에 외국어를 병행 표기해서 이렇게 할 필요성 같은 걸 좀 못 느끼시나요? 제가 너무 아직까지는 검토를 안 했어요. 예. 그 외국인들을 좀 볼 수 있게끔 그런 것도 한번 좀 검토해 보시는 게 좋을 네,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예, 한번 검토해 보시고요. 네. 그다음에 점자판도 아까 1,300 몇 분가 이렇게 점자판도 예. 같이 발행을 하시죠? 예, 월 113부 제작하고 113부 있습니다. 정도. 예. 예. 그 너무 그분들은 이제 그 시각 장애인 분들하고요. 예, 예. 예, 복지관, 장애인관에 이제 배포하고 그쪽에 있습니다. 월 네. 아니 그 월 113부 정도. 113부, 113부. 그 뭐 모자라고 뭐 예, 아직은, 작거나 예. 그러진 않습니까? 구독 희망 장애인 분이 지금 74분이 신청이 들어왔고요. 예. 그분들한테는 우편 배부하고 있고요. 예. 나머지는 이제 복지관하고 장애인회관에 배부하고 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저기 읍면동에도 일부 배부해 갔고요. 예, 거기서도 볼 수 있게 했습니다. 뭐 이런 장애인분들도 좀 이용할 수 있게끔 예. 좀 파악을 좀 많이 예, 하셔가지고 소외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좀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5개 전광판 네. 5개 전광판은 어디 혹시 지금 현재 그 5개 광고물 등에 관련 5개 광고 산업 진행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르면은 지금 일반 시정보 5개 광고판은 현재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예. 근데 우리가 오산을 지나가다 보면 오산 초입에 이렇게 있더라고요. 예. 근데 사실 그게 불법이고요. 원래 원칙은 이제 대기 오염 측정이라든지 예. 날씨, 예. 뭐 기상 정보, 재난 상황만 이제 그러니까 알리게 돼 있는데 예. 아마 짬짬이 시정부도 같이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오산시에서는. 근데 그 일반 시정 알리는 거는 불법으로 되어 있습니다. 불법입니까? 예, 5개 광고는. 그 대부분 보면 지자체 보면 간혹 하던데요, 그렇게. 예. 그렇죠? 뭐 시의 뭐 행사 같은 거, 대표 축제 같은 거 이런 거 동보도 하기도 하고. 네. 근데 그게 불법이다. 예. 그렇군요. 일단 법령에 의해서는 대기 오염 측정 결과 날씨, 뭐 그런 기상 것만. 정보, 재난 상황만 이렇게 알리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희 지금 우리 5개 전광판이 11군데 설치되어 있는 거로 나오는데 거기에는 이제 그런 거 우리 시에서 지금 5개 전광판 설치한
옥외 전광판은 저희가 설치한 건 없고요. 아. 아까 말씀드렸는데 불법 소지가 있어갖고 예, 예. 아까 말씀드린 뭐 환경 쪽이든 뭐 안전총괄과든 그쪽에서 아마 설치를 한 것 같습니다. 아, 환경 그쪽으로. 알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시면은 그 지금 그 지하철 스크린도 홍보하고 뭐 이런 내용 있지 않습니까? 네네. 이런 거는 불법이 아닌가요, 그럼? 이거는 네. 뭐 지하철 같은 경우는 KTX 뭐 있을 KTX는 정도. 그 공사 그 주체하고 계약을 하는 겁니다. 예. 예. 아, 직접 하는 게 예. 아니라. 예. 그렇게 해서 하는 예. 거는 문제가 없다. 예. 아. 그러면 전광판도 그런 식으로 해서 근데 하면- 일단 아까 말씀드린 대로 5개 광고물 그 법령에 의해서 예, 일반 뭐 지주를 세워 갖고 이렇게 하는 거는 일반 시정 홍보는 못 하게 돼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면 지금 그 우리 언론 브리핑이나 영상 촬영할 때 수어 통역사 예, 수업 사용- 통역 하고 있습니다. 활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그 예산 자료 보니까 1년에 360만 원 정도 예산 책정된 것 같은데 예. 맞습니까? 예. 이 예산 작지 않습니까? 이 정도면 그 뭐야 언론 브리핑이라든가 영상 그 할 때 촬영할 때 다 충당이 될 수 있는 건가요? 아직까지는 예, 지금 그 언론 브리핑은 지금 월 한 번 정도 합니까? 보통 월 한 번 정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네. 금년은 좀 적은 편이고요. 네. 예. 예, 이것도 뭐 이런 언론 브리핑이나 뭐 또 뭐 시장님이 뭐 명절 인사할 때 그럴 때도 수어 통역을 같이 안 하시죠 그때는? 근데 이제 저희가 영상을 하게 되면은 보통 뭐 유튜브든 뭐냐면 이제 핸드폰으로 보통 보지 않습니까? 네. 핸드폰에 이제 수어가 이렇게 똑같이 이렇게 들어가니까 이 화면이 좀 작아지고 작아서, 뭐 네. TV 같이 큰 화면으로 봤을 때는 좀 괜찮은데 그런 그래서 좀 거의 뭐 애로사항이 그럼, 좀 있습니다. 예, 언론 브리핑 할 때만 예, 보통 사용하시겠네요. 예, 언론 브리핑 때만 지금 용으로만. 사용하고 있습니다. 예, 이런 그런 정보 소외계층이 소외되지 않도록 좀 네. 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다음에 유튜브 보니까 내년에 그 시민 아니 저 뭐 이런 인기 유튜버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지금 홍보하는 그런 계획이 있는 것 같은데요. 네네. 그거 좀 설명을 좀 해주시겠습니까? 저희가 이제 요즘은 이제 워낙 유튜브 그쪽으로 이제 홍보를 많이 하기 때문에 저희가 최소 100만 명 이상 구독자가 있는 유명 유튜브를 활용해 갖고 홍보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 아이디어 이게 효과도 있었고요. 예, 예. 그러니까 굉장히 뭐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저희 뭐 인기 유튜브를 통해 저희 가지고 시장님이 나오는 그냥 영상 하면 그렇게 조회수가 많이 안 나오거든요. 그렇죠. 대신 이제 유명 유튜브를 활용해 갖고 우리 시정 뭐 소식 같은 거 알리고 뭐 관광지 알리고 그러면은 그게 훨씬 더 네, 그러니까 효율적인 것 같습니다. 굉장히 뭐 아이디어 좋으신 것 같고 효율적인 것 같은데 지금 뭐 평택시에도 그런 인기 유튜버나 이런 분들은 아직은 없으시죠? 평택시에 거주하는 그 그중에? 유명 유튜버는 이렇게 네. 저희가 파악한 거는 못 찾았습니다. 그런 분들 좀 발굴하셔가지고 그래서 그런 인기 유튜버를 통해 가지고 좀 홍보하는 것도 굉장히 예, 예. 좀 참신한 아이디어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그 잠깐 추가로 말씀을 좀 드리면 그 지난번에 이제 수어 통역에 대해서 이제 그 좀 기간제나 어떤 임기제 아 예. 개념으로 이제 왜냐면은 저희가 이제 브리핑할 때만 그분들의 도움을 받고 있고 하는데 사실은 이제 모든 행사나 복지의 현장들 아까 말씀하신 유튜브 자막이나 이런 그런 부분은 이제 자막으로 사실 대체가 예. 되기 때문에 그 불편이 그나마 해소되고 하니 그러면 우리 오프라인 상에서의 어떤 행사나 이런 부분들이 만약에 우리가 뭐 지금 통역이 있는 게 영어, 일어, 중국어 뭐 이렇게 통역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본청에. 그런데 그런 분들처럼 수어 통역이 이제 60만 평택시에는 있어야 된다. 그래서 그분의 역할이 지금 뭐 그 몇백만 원 이렇게 뭐 사례비 드리는 이 정도인 이유가
그 딱 필요한 의무적으로 써야 되는 데만 그 분들이 활용이 되어지니 그런 거고, 저희가 기본적으로 적용이 되어야 되는, 예를 들어서 기본적인 대형 행사들, 예를 들어서 저희가 평화예술연단 기공식을 하거나 기본적인 행사에는 수호 통역이 있어야 된다. 그러면 그게 이제 그 부분이 뭐 기간제나 어떤 뭐 시간 선택제 임기제든 뭐 어떤 모양으로든 존재하면 그 행사나 거기엔 충분히 계속적으로 우리가 수호 통역이 적용될 수 있다. 지난번에 한번 검토해 달라고 먼저, 말씀드렸는데 예. 어떻게 진행이 좀 됐습니까? 위원장님께 이제 예. 그때 말씀을 듣고 이제 네. 인사 해당 부서에다 일단은 전달은 했습니다. 네네. 예, 거기서 아마 판단을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최재형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그 지난번에 제가 이제 유튜브 채널 보다가 보니까 그 차량 그 수소 관련해서 네. 그 유명 유튜버 분께서 이제 가끔 제가 차 궁금할 때 이제 보는 채널인데 저 김한용의 네네네 잘 봤습니다. 예. 예, 그런 좋은 전략인 것 같고 네. 마케팅 방식인 것 같습니다. 자,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유정화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네. 항상 소통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는 우리 소통보관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진정한 소통을 위해 노력을 해주시고 계신 거 맞으신 거죠? 홍보 말고 소통.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여기 아까 6페이지에 보면은 블로그 시민기자단 운영 및 평택 그래퍼 신규 운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평택 그래퍼라는 게 이 미디어 크리에이터랑 또 다른 건가요? 그 사진 사진. 전문 사진 찍으시는 분들 사진 기자단입니다. 그러면 시민기자단 말고 사진만 찍으시는 예.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그럼 기자단은 이제 글도 올리시는 거고 네. 이제 기자단은 사진 그 여기에 나오는 평택 그래퍼는 사진 전문적으로 저희 평택 시민들로 예. 구성된 전문 사진 예. 작가분들이라고 보면 되나요? 뭐 사진 뭐 전문인도 계시고요. 아. 그냥 사진 뭐 찍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그냥 똑같은 뭐 소풍 정원이라도 사진에 따라서 또 보기가 또 많이 틀리거든요. 네. 네, 다양한 이 시민들의 참여형으로 가는 모습은 참 바람직한 것 같습니다.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그 풀칼 아까 그 5개 광고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57페이지에 보면 풀칼라 전광판 홍보가 있습니다. 지난 회기 때 얼핏 설명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여기 지금 예산이 적지 않은 예산이 집행이 되고 있는데 이 네. 도심 대형 전광판 13개소 이거 아까 말씀해 주신 내용 이거는 다른 그 부분이죠. 그 미세먼지 날씨 이런 부분들 최재형 의원님 말씀하신 그 내용인 거죠. 57페이지에 아, 57페이지? 21 이게 계속 사업이니까 21년, 22년 이렇게 돼 있어서 아, 예. 여기는 풀칼라 전광판 홍보 이렇게 돼 있어요.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아까 저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그런 전광판을 말씀하신 거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거는 광고주가 운영하는 또는 언론사에서 운영하는 서울 시내에 있는 서울시- 전광판입니다. 뭐 평택역, 아. 서울역 등 예. 그럼 요 지금 풀칼라 전광판 요거는 우리 시에서 운영하는 전광판 아닙니다. 그냥 광고주가. 다 이것도 계약에 의해서 계약에 예. 의해서 그러니까 지금 설치되는 데가 뭐 평택역, 서울역 등 예. 대형 전광판을 활용해 갖고 우리 시정을 홍보하고 있는 겁니다. 자체 우리가 시설물을 만든 게 아니라 그 뭐 서울 역사든 평택 역사든 벽면을 활용해 갖고 거기에 이제 전광판이 거기에 우리가 있거든요. 광고비를 준다는 내용인 그렇죠. 거예요. 예. 그러면 이게 시설물 설치가 아닌 설치가 아니라 홍보비를 설치돼 있는 데를 이제 계약을 해 준다. 갖고 홍보를 하는 겁니다. 그럼 여기에는 뭐 민간 광고가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그러니까 우리 시만 홍보하는 게 아니라 뭐 다른 지자체든 뭐 일반 뭐 민간이든 뭐 상업 뭐 광고라든지 그런 걸 다 들어갈 수 예. 있다는 내용인 거네요. 제가 저희 평택시 광고가 들어가고 있는 곳에 민간
업체 그러니까 뭐 저희 홍보가 뭐 24시간 계속 돌아가는 게 아니거든요. 네, 들어가고 있길래. 네. 그러면 13개소에 이 지금 얼마인가요? 1억 7,800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거의 1억 정도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연간. 네. 그리고 저희 왜 지난번에 굿모닝 평택에 관해서 최준구 의원님께서 찝어 주신 적이 한 번 있었는데 그 뒤로 정말 놀라울 정도로 시장님 얼굴이 쏙 빠졌더라고요. 네, 너무 의식하신 것 같아요. 아유. 제가 그 뒤로 다른 영등포구 어디고 뭐 서울이나 전국 지자체 걸 다 봤거든요. 네. 적당히 섞어서 자연스럽게 들어가 있었어요. 너무 의식하셔갖고 그렇게 하면 정치적으로 보이거든요. 그 역시 자연스럽게 시장님이 들어갈 수도 있고 어떤 국장님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보건소장님도 들어가 있을 수 있고 내용에 따라 조금씩 달라진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너무 그렇게 하시면 의회에서 정치적으로 했다 이렇게 느껴지잖아요. 저희가 이제 12월 달에 또 특집호인데 네. 이제 분기에 한 번씩 시정 소식을 알릴 수 있거든요. 예. 근데 12월 달에도 이제 시장님 얼굴은 한 컷도 안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도적인 거라고 그냥 12월 보여지니까. 달이라 금년 이제 평택시 주요 10대 뉴스 위주로 네. 보면 뭐 근하신년 뭐 이런 식으로 예를 들어 메리 크리스마스 이러면서 자연스럽게 들어갈 때도 있고 어쩔 땐 빠지고 적정선에서 하셔야 되는데 너무 대놓고 쏙 빼놓으셨어요. 그건 좀 보기 좋은 것 같진 않아요. 너무 맨날 이상한 언제였죠? 몇 월 달이지? 몇 월 달에 무슨 급식판 같은 거였나? 뭐 이상한 거를 그냥 대문 사진에 딱 해놓으셨는데 이게 뭐지? 이런 적이 있었어요. 이거 제가 말한 게 아니라 시민분들이 아 메인 사진 할 게 이렇게 없어서 이런 걸 했나? 되게 성의 없이 보일 때도 있어요. 그거는 좀 우리의 얼굴이라고도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좀 신경을 많이 써주셨으면 좋겠고 꼭 시장님을 넣으라는 얘기는 네네. 아니고 균형을 좀 가지고 하시라는 얘기를 예, 말씀드려요. 균형 감각 있게 저희가 잘 좀 해주세요. 예, 너무 좀 아닌 것 같아요. 그거는 네. 알겠습니다. 무슨 적당히 시장님이 필요할 때도 있는 거고, 네네. 네. 하다못해 열심히 일하고 있는 보건소장님이 들어갈 수도 있는 거고. 대신 이제 유튜버나 그런 네. 쪽으로 좀 많이 좀 노출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뭐 어쨌든. 시장님이 그 뭐 이번에 그 신품종 쌀이 나왔어요. 네. 그럼 뭐 거기에 이제 농민들하고 있을 수도 있고. 시식회도 한번 그 우리 홍보대사 브라이언하고 같이 시식하는 영상도 네. 한번 찍어봤고요. 그리고 홍보대사는 아까 또 말씀 되게 잘해주셨고 시상직물도 그렇고 다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 평택 이야기도 이게 되게 슬픈 일이기도 하지만 아이들이 시장님보다 평택이를 더 반가워해요. 어디 현장에 가든지 나타나면 되게 안타깝죠. 아니 뭐 저희 의원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이게 사실은 평택이가 그만큼 상징화가 되어 있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좋은 일이죠. 그런데 그 백로라던가 백로보단 까마귀가 유명하고 이게 되게 현실적이라는 부분인데 울산이나 이런 지자체에 가면 오히려 그 시의 상징물을 캐릭터로 해서 만들었는데 우리는 평택이가 전혀 다른 느낌으로 지금 가고 있잖아요. 우리 상징물로는. 그러면 평택이를 시 중간중간에 세워서 인형으로 만들어서 세워놓은 곳은 있어요 또. 그런데 백로를 어디 가서 조형물로 볼 수 있는 곳이 있냐는 거죠. 없습니다. 그러니까 울산 같은 곳은 까마귀도 해놨더라고요. 태화강이나 이런 곳에 가면 조형물로. 조금 그거에 대해서 되게 굉장히 잘 지적을 해주셔서 제가 부연 설명을 드렸고 아이들이 전혀 모르는데 또 평택이는 잘 알고 있고 행사장에서 평택이를 어떻게 하다 만났는데 사진 한 번만 찍어주세요 했더니 딱 거절해버리고 촬영 때문에 바쁩니다. 제가 이 소리 한 10번 들은 것 같아요. 일정이 부득이하게 그럴 수 있지만 그러면 대체 인력을 뽑든 대신 뒤집어 쓰고 우리가 하든 뭔가 방법을 찾아야 되지 않을까. 함께 할 수 있는 평택이가 돼야 되지 않을까. 내년 예산에 평택이 옷 그거 네. 좀 추가로 좀 올렸습니다. 내년 네. 분예산에 그래갖고 그거 동계용 하나 꼭그 하계용 친구가 하나 아니더라도 예. 밖에 없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네. 맞나요? 탈인형은 지금 한번 썼죠? 탈인형은 하계형 2개랑 동계형 하나가 있고요. 평택이 경우 로고 바꾸셨어요? 로고는 다 바꿨습니다. 예. 저희가 오프라인 행사 때는 지금 현재까지는 해당 부서에서 옷을 좀 대여를 받아갖고 거기 직원이 뭐 쓰고 있던지 그렇게 좀 활용을 하고 있거든요.
내년에는 하여튼 용역을 좀 오프라인 횟수를 좀 늘리고 옷도 더 추가로 제작해갖고 아이들이 참 그 평택이랑 사진 찍는 거 많이 좋아하시더라고요. 너무 좋아해요. 예. 그래갖고 좀, 브라이언보다 더 예, 좋아할지도 몰라요. 뭐 속상하게. 포토 행사 할 때 좀 시간에 구애 안 받게 할 수 있게 좀 하겠습니다. 예, 그 각종 우리 어린이 교육청소년과에서 진행을 지금 하는지 모르겠지만 아이들 안전 관련해서 경기도에서 우산을 나눠준 적이 있습니다. 네. 그 지난번에 행사할 때 마라톤 대회 때도 나눠준 적이 있었고 노란색하고 흰 그 투명 창을 가진 우산 노란색 우산을 아이들 나눠준 적이 있어요. 그것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거기에 평택이가 그려져 있어도 좋아할 것 같고 그러니까 다양한 상품에 적용을 할 수 있는 캐릭터잖아요. 캐릭터 자체가 그러니까 그런 것도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네. 같아요. 좋은 의견 감사합니다. 아, 예. 그리고 연필 같은 것도 괜찮을 것 같고 연필 세트에 이렇게 10개 들어있는 통을 제가 어디선가 봤는데 재사용이라고 해야 되나 친환경 연필을 만드셨는데 푸른 하늘 맑은 도시 평택이 써 있고 통에 들어있는데 연필이 여러 개가 들어있었어요. 그게 이제 선거법 때문에 일반 시민들한테 선거 구민한테 그냥 나눠줄 수는 없고 아까 이종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캐릭터를 활용해서 상품화를 해야 되거든요. 팔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거는 저희가 좀 예. 심도 있게 좀 검토를 좀 해야 그러니까 될 뭐 것 같습니다. 굿즈, 그러니까 무슨 커피 회사처럼 별 다방처럼 이렇게 굿즈 형태의 모을 수 있는 네. 매년 다른 상품을 모을 수 있는 시민들이 이거 올해 건 꼭 사야 돼 이렇게 구매 의욕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제품을 고민을 해보셔도 괜찮을 것 같아요. 이 행사를 참여해야만 받을 수 있는 상품 예. 이렇게 해서 만들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시 행사에도 많이 참여를 할 수 있고 알아갈 수 있게.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79페이지에 보면 소셜미디어 운영 현황이 있습니다. 보시면 이용 인원이 트위터, 블로그, 페이스북, 카카오 스토리, 인스타그램, 유튜브, 카카오톡 채널 이렇게 해갖고 쭉 정리를 해주셨는데 네. 다른 거는 다 팔로워 수, 방문자, 좋아요 수 720 지금 팔로워 수, 구독자 수 중심으로 해주셨어요. 채널 친구 이렇게. 네. 그런데 페이스북은 좋아요 수. 사실 이 좋아요 수는 게시물마다 다른 거 아닌가요? 이거 같은 경우는 페이지를 좋아요를 누르신 그렇죠. 분들입니다. 그리고 게시물과는 별개로 페이지에 대해서 좋아요를 누르시고 소식을 받으시는 분들을 저희가 좋아요로 표현을 네, 했습니다. 그렇다라고 하고 블로그는 사실은 서로 이웃 관계 똑같이 팔로워처럼 되는 게 있죠. 이거는 월 평균 방문자는 사실 제가 하루에 10번 들어갈 수도 있고 이거 제가 전에 한번 지적을 했던가요? IP에 따라서는 10번도 체킹이 될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홈페이지처럼 트래픽 제한이 없다면. 근데 이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이 방문자 수가 어떤 방문자 수를 말씀하신 걸까요? 월 평균으로 저희 블로그에 방문하신 분에 대한 순수 숫자의 방문 통방- 숫자고요. 네. 이게 이제 뭐 말씀하신 대로 IP를 바꿔서 억지로 접속하시거나 이럴 경우에 더 늘어날 수는 있지만 기본적으로 IP를 바꾸지 않으신 한에는 IP당 한 번씩만 올라가게 되어 있는 유동 걸로 제가 알고 IP 는요?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동 IP나 그런 걸 그렇게 만드신 분들 아니라 일반적으로 사용하시는 분들은 하나씩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따로 이걸 위해서 뭐 그런 작업을 한다거나 이런 경우는 없어서 네. 블로그는 저도 운영이 되는데 제가 활성화를 많이 시키진 않았지만 이게 지금 유입 분석도 되고 시간대별 되고 성별 연령별 분포도 되고 이웃 증감수라던가 이웃 증가 분석도 되고 통계 자체가 잘 되잖아요. 그러면 조회수라던가 순 방문자 수, 방문회 수, 평균 방문회 수, 재방문율까지도 조회가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거 다 분석하고 지금 자료 다 가지고 계신 거죠? 저희가 월별로 업체에서 그런 데이터를 받아가지고 보완하면서 작업하고 있습니다. 네, 이거에 대한 해당 각 항목별 자료 부탁드릴게요. 2022년도 거. 네, 알겠습니다. 네. 네, 이상입니다.
유정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김영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는 그냥 홍보가 아니라 소통 홍보관이에요, 그렇죠? 네. 참 쉽지 않아요. 어려우시죠? 우리 평택시 뭐를 홍보하고 싶은 거예요? 평택시 뭐를 홍보한다는 의미가?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께서 네, 이 정책을 몰라서 네. 혜택을 못 보시는 게 있거든요. 네, 네. 아무래도 그게 가장 큰 시정 홍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째는 정책을 알려주고 싶다. 그렇죠. 그 다음은요? 그다음에 이제 평택시 이제 도시 이미지를 네. 우리 시민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예, 평택을 살아보고 싶은 도시다. 평택이 좋은 도시다. 네, 네. 근데 네. 우리가 하는 홍보가 네. 그거를 보면 아 평택 가고 싶다, 살고 싶다 이게 느껴지나요? 물론 그러려고 하셨는데 저희가 노력을 해야죠. 예. 그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희가 나름 이제 언론이든 소셜 홍보든 하고 있는데 저희가 위원님 잘 알다시피 그렇게 유명한 관광지가 있는 도시도 아니고 네. 예, 도농 복합 도시다 보니까 큰 개성 있는 그런 건 사실은 없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쵸?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지금 있는 자원하고 그러면 우리가 예. 갖고 있는 자원은 어떤 게 있다고 생각하세요? 그나마 이제 우리가 이제 공원을 만들었잖아요. 네. 많이 이제 배다리 생태공원도 있고 소풍정원도 있고 내리 문화공원도 있고 그거하고 연계해서 네. 우리 또 평택만의 또 먹거리가 또 있지 않습니까? 네. 예, 평택만의 좀 독창적인 또 먹거리도 있으니까 같이 연계해 갖고 그런 쪽도 많이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과장님 굉장히 어려운 답을 하고 계신 거예요. 사실 그렇죠. 저 같아도 대답하기 힘들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이 고민을 하지 않으면 네. 홍보한다는 의미가 진짜 막대한 예산을 쓰면서도 잘 나타나지 않을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조금 힘든 이렇게 질문을 드렸어요. 네. 근데 우리가 이렇게 살고 싶고 가고 싶은 도시 말이 그렇지 쉽지 않아요. 네. 그렇다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문화유산이 많아서 평택하면 불국사처럼 떠오르는 것도 없고 진짜 그나마 삼성 하나 와서 굉장히 홍보가 됐어요. 네. 우리가 막대하는 쏟아 붓는 것보다도 바이든 대통령 하루 오문에서 전 세계까지도 이 평택이 알려졌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렇다면 포커스를 어디에 맞출 것인가 하는 홍보 영상도 만드셔야 될 것 같아요. 자, 우리 평택은 사실은 지금 일자리가 많이 필요해요. 큰 대기업, 삼성 그런 거 빼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이 일반 3D 업종이라는 쪽도 지금 사람이 모자르거든요. 네. 그 정도로 자, 우리 평택은 아직 이제 살아있고 도전하는 도시, 그래서 일자리가 많이 있다든가 어떤 포커스에 맞춘 영상들도 필요하다고 저는 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홍보를 할 때 우리 평택시를 어떤 초점에 맞춰서 할 것인지 또 그렇다고 해서 정말 살고 싶은 도시처럼 하기도 쉽지는 않아요. 그런 부분을 고민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네. 많은 지금 고민을 제가 하겠습니다. 아까 드린 질문이 저도 고민이 되지만 소통 홍보관에서는 특히 고민을 하셔서 우리 시의 어떤 부분을 보여줘야만이 사실 우리 시민들은 이런저런 여기 하시는 일로 많이 그래도 보고 우리끼리는 들어요. 근데 네. 이 홍보하는 건 우리 시를 알리고자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홍보도 우리 시를 알리는 건지 우리 시민한테는 어떤 포커스를 알리는 건지 이런 구분을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지금 6페이지 보면 관광, 문화 행사 등 시민 관심사에 대한 SNS 중점 홍보를 했다고 그랬어요. 네. 관광은 어디를 그렇게 홍보하시는 거예요? 보통 아까 말씀드렸던
그 공원 쪽 하고요. 네. 우리 뭐 불악산 그 산림 체험장도 좀 소개를 했고요. 그리고 그렇죠. 그거는 이제 가족이나 네. 우리 시민이 뭔가 좀 쉬고 싶고 이런 포커스에 맞으신 거죠. 그렇죠? 네, 그 먹거리와 관련된 뭐 신장 쇼핑몰하고 안정리 로데오 거리도 소개를 좀 했고요. 네. 문화 행사는요? 문화 행사는 우리 시에서 개최하는 행사는 다 영상을 다 만들어 갖고 예. 근데 저번에 한가락 페스타 같은 경우는 아는 사람이 안 왔어요. 네. 그때도 홍보는 해주셨죠? 홍보는 했습니다. 예. 홍보는 했는데도 많이 참여가 안 됐어요. 여기 잘못이라는 게 아니라 네. 그만큼 우리가 홍보를 많이 했는데도 안 왔다. 그럼 도대체 무엇이 문제일까? 이런 생각 우리가 안 해볼 수가 없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지금 제가 이제 이렇게 물었던 이유는 이 홍보관이 그 만든 그 영상도 제가 보면은 아주 오래 전부터 보던 영상이에요. 요번에 새로 만드셨다고 그랬잖아요. 네. 그거는 제가 아직 못 봤으니까. 예, 다음 달에 나오는 대로. 예. 그거 어떻게 만든지 굉장히 전 궁금해요. 네. 전에 있던 그건 아주 오래됐는데 아까 최재형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뭐 그렇게 혹 들어오는 맛이 없다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홍보 영상도 길다고 보는 게 아니라 30초만 해도 네. 아 평택 어머 이런 느낌이면 되는 거거든요. 가보고 싶네. 뭐 이렇게 해야지. 너무 길면 그 이유는 또 안 봐요. 그러니까 굉장히 힘들지만 그런 걸 만들어내는 게 소통 홍보관이 아닌가 생각을 하거든요. 좀 연구를 좀 네, 많이 다음 하셔야 달에 될 것 나오겠지만 하여튼 기존하고는 좀 많이 다르게 포맷을 많이 다르게 했습니다. 좀 색다르게 아마 보실 것 같습니다. 그래요. 어쨌든 그 홍보를 해서 많은 인구 유입도 되고 네. 또 우리가 필요로 하는 인재들도 오고 정말 그 대신 또 우리도 그런 만큼 살고 싶은 도시를 만들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도 좀 해야 될 네. 거라고 봅니다. 네. 각별히 좋으신 의견 감사합니다. 포커스에 네. 맞춰서 신경을 쓰셔서 좀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우리 평택 씨가 시민의 노래를 만들었나요? 네. 근데 홍보가 많이 됐나요? 저희가 한 3주 전에 네. 저희가 한번 영상을 만들어 갖고 네. 올렸는데 한 조회수가 한 15,000 정도는 좀 나왔습니다. 나왔고요. 저희가 그 전에 이제 애완가 지금도 존치는 하고 있지만 네. 애완가 부르듯이 저희 이제 직원 원래조회 때 네. 그 영상 틀고 같이 따라 부르고요. 그리고 지금 그 소사원 레포츠타운하고 배다리 공원 그 저쪽 그쪽 큰 공원 같은데 그 주말에 좀 이 시민의 노래는 왜 만드신 거예요? 제가 그때 당시엔 과장은 아니었지만 네. 예 그때 막 저기 그 우리 평택 씨 애양하는 마음, 우리 시를 사랑하는 마음 뭐 그런 뜻에서 이걸 만드신 건가요? 그때 뭐 친일 뭐 그런 거 친일 잡고 예 뭐 그런 것 때문에 애양가 아니 그러니까 제가 예. 말했듯이 우리 평택 씨를 사랑하는 그런 애양 마음에서 이걸 지었냐고 물어봤잖아요. 예. 그런 거예요? 그 다음에 그 KBS 김영철의 동네 한 바퀴를 방송을 했네요. 네네 근데 그때 예산이 4,800, 400이 들은 거예요? 네. 어느 부분이 나왔는데 그래서 전 이걸 못 그 봐가지고. KBS하고 네. 예 계약을 한 거기 때문에요. 그 평택에 네. 숨어 있는 곳곳을 이제 소개하는 프로거든요. 네. 김영철 많이 씨가 보더라고 이거는. 예 예. 차라리 이런 거는 아마 홍보가 더 잘 될 것 네. 같아요. 은근히 이런 거를 더 이렇게 하면서 홍보가 잘 되는 것 같아서 물어봤거든요. 뭐 억지로 해서 뭐 전광 스크랩하니 어쩌 이런 거 많이도 하지만 오히려 이런 게 더 홍보가 있거든요. 네. 차라리 이런 걸 잘 이렇게 활용하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고.
우리 평택시 홍보 대사들이 있어요. 예, 4명 있습니다. 4명 있는데 그분들이 정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궁금해요. 저희 일단은 우리 시 행사에 네. 예, 참여를 좀 하고 있고요. 아니 우리 시 행사에 어떻게 참여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저기 박상민 가수 같은 경우는 네. 뭐 우리 시 뭐 그 생생 정보 뭐 KBS TV 생생 정보 그 있거든요. 네네. 거기에 이제 우리 그래도. 시 이제 홍보 촬영도 좀 해주셨고 네. 그리고 뭐 이제 뭐 걷기 대회 때 따로 그 출연을 안 받고 네네. 홍보 대사 그 활동비로 네. 예 공연도 좀 해주셨고 그 브라이언 씨 같은 경우는 그 저기 조개터 네. 뱀이 상가가 많이 위축돼 있거든요. 네네. 거기서 이제 팬 사인회 같은 것도 해주셨고 아까 언급했던 그 새로운 신품종 쌀이 있었습니다. 네네네. 그거 이제 시식회도 한번 했었고 그리고 이제 박선아 아나운서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저 큰 행사 같은 경우 그 이제 사회 같은 거 이제 보신 거고요. 노태철 씨 이제 지혜자 같은 경우는 이게 쉽게 접하기 힘든 뭐 오페라 네. 그런 거 이제 섭외를 해주셔갖고 네. 평택 시민들께 이제 고급스러운 이제 음악 같은 거 볼 수 있게 해주셨던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 홍보대사가 네. 그런 뭐 소개하는 그러는 건 아닌 것 같고 네. 홍보대사가 그 사람이 어떤 뭐 행사든 또는 외부에 내놨을 때 아, 저 사람 평택시 홍보대사야. 그만큼의 역할을 하고 있어. 이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 싶은데 지금 다 말씀하시는 분들이 뭐 박상민 씨는 워낙 유명하니까 그렇다 치더라도 브라이언도 하고 뭐 근데 브라이언 씨 같은 경우도 방송에서 자기 뭐 평택 살고 있다 그런 걸 언급도 하시고 하거든요. 예. 그래서 많이 그러면 뭐 홍보를 많이 하셨는데 제가 그걸 못 봤으니까 근데 네. 안 유명하다는 게 아니라 뭐 그분은 또 우리하고 연령이 달라서 네. 아마 제가 좀 덜 인식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분이 유명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솔직히 말하면 저는 그분 쪽은 좀 아니니까 제가 연령이 있다 보니까 박상민 쪽은 저하고 연령이 좀 많지만 요번에 저희가 먼저 이제 저 얘기할 때 김영주 의원님께서 네. 이제 박완규 가수 있지 않습니까? 그분이 이제 부활의 보컬로 지금 다시 들어오셨는데 응, 그분하고 어떻게 연락돼 갖고 저희가 이제 섭외하고 있습니다. 응. 예. 할 거고 그리고 또 한 번 이제 진이면 출생인데요. 먼저 위원장님 그때 평화음악회 한번 가셨었잖아요. 거기서 그때 MC 사회봤던 남자분 있습니다. 유승민 씨라고 그분이 진이 출신인데 탤런트 겸 뭐 사회를 좀 잘 봐요. 예, 그분도 좀 추진을 좀 하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평택 출신 네. 연예인들이 이렇게 많진 않아요. 네, 그래갖고 최대한 좀 네. 아니 뭐 나는 노력하고 그분들이 있습니다. 유명하지 않다는 게 아니라 예. 그분들을 인해서 이렇게 우리 평택시를 알리고자 하는데 그런 역할을 주어지는 게 우리 평택시에서 오히려 지금 잘 활용을 못하고 있지 않냐는 뜻에서 말씀드리는 거거든. 제가 말하는 뜻은 그분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그분들이 하고자 하는 노력은 더 많을 수 있는데 그게 적지 않냐는 뜻이에요.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러니까 그런 기회를 좀 많이 들여서 할 수 있게 해줘야 된다는 뜻이거든요. 예. 그걸 더 많은 물어본 기회를 제공하도록 제 하겠습니다. 말은 그 말이에요. 네. 근데 그분들을 역으로 잘못되면 그분들이 평택시에 홍보가 되는 것도 좋지만 금으로 해서 그분이 또 우리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네. 뭔가 장을 만들어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냐는 뜻을 지금 제게 말하기 위해서 물어본 거거든요. 예.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어차피 우리가 홍보 대사를 뒀으면 그분들한테도 그런 기회를 좀 주어줘야 돼요. 이름만 홍보 대사 이렇게 주고는 유명무실하게 하면 안 되지 않냐. 네. 그런 뜻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조금 더 어떻게 노력을 해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좀 추가로 좀 말씀드리고 싶은 네. 게 우리 김혜영 의원님께서 홍보대사 얘기를 하시는데
일단 그 홍보대사를 다 양력 좀 제출 의원님들께서 다 좀 제출 좀 해주시고요. 네. 그리고 도대체 몇 명까지가 적절한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홍보대사가? 제가 이제 드리고 싶은 말씀은 네. 저희가 이제 어떤 이런 홍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한데 굉장히 유능하신 분들을 저희가 모시고 계신데 있는데 이게 이제 김영 의원님 말씀하신 연령대에 따라서 우리가 홍보대사를 좀 그 임명 그 위촉을 해서 도움을 받을 건지 아니면은 분야별로 좀 이렇게 컨택할 건지 어떤 전략이 있어야지 누가 누구 얘기했다고 그럼 제가 아는 유명한 분들 얘기하면 다 할 거냐고 이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좀 어떤 전략적 접근이 좀 필요하다. 원래는 기존에 이제 한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계셨는데 저희는 당연히 홍보대사는 한 명인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막 3명이 되고 4명이 되고 막 이래서 물론 한 명만 할 필요는 없구나라는 걸 사실은 고정관념 속에서 바뀌게 된 건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 이러다가 기존에 이제 어떤 의욕을 가지고 하는 좀 저희가 이제 좀 평택시의 브랜드를 높이는 데에 도움이 되는 좀 브랜드 있는 분들이 어느 순간 내가 저분하고 같이 하기엔 좀 불편하다라는 입장들을 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럼 그 손해는 다 우리 평택의 손해로 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좀 전략적인 어떤 접근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네.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또 말씀 주신 부분에 있어서 이제 뭐 아까 뭐 그런 유명 연예인들 뭐 하는데 사실 평택 홍보하고 하는데 한때 트렌드가 이제 분위기가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평택에서 찍고 협찬하는 게 이제 유행하던 때도 있었습니다. 네네. 근데 보면은 사실은 저희가 이제 이렇게 유튜브나 유명 연예인들이나 뭐 이런 프로그램에 하는 것도 좋고 드라마 협찬이나 영화 협찬에 대해서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게 아닌가 라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로 인해서 뭐 유명해진 뭐 진짜 90년대, 2000년대에는 굉장히 그런 게 이제 유행하던 때도 있었고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우리가 좀 평택을 알리는 마케팅에서 어정쩡하다면 오히려 그런 전략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구사하는 게 좋지 않겠나라는 생각도 같습니다. 필요하면 세트도 좀 만들 수도 있고 그게 우리 평택시 관광자원으로도 활용이 될 수 있고 근데 이런 부분은 근데 어설프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드리고 싶어요. 정확히 할 거면 어떤 세트장이나 어떤 영화나 드라마에 어떤 장소로 섭외되고 협찬되어지는 게 좀 확실해야 된다. 어설프게 접근해서는 이것도 저것도 안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접근을 여러 가지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다양하게 네. 한번 모색하겠습니다. 네, 의원 여러분,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 속기를 선언합니다. 나른한 오후임에도 불구하고 감사에 열정적으로 임해주시는 의원님들과 소통무관님께 감사드리며 질의하실 의원님 거수로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유정아 의원님. 예. 네, 추가 질의 드리겠습니다. 저희 굿모닝 평택 일단 저희 지금 굿모닝 평택은 한국어 버전 하나인 거죠. 네. 네, 저희 평택시에 지금 현재 다문화 외국인이 인구가 얼마나 되시는지 아십니까? 제가 정확히 모르겠는데 한 4만 명 정도 네, 외국인이 꽤 많을 겁니다. 네. 예. 권역별로 굉장히 다양하게 분포가 되어 있고 문화권이 조금 다르지만 아까 저희가 중식 시간 이후에 의원님들끼리 또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어느 쪽은 아프리카 친구들이 굉장히 또 많고 또 군부대 중심의 문화권이 또 있고 해서 그리고 서부 지역 같은 경우에도 우즈베키스탄 친구들, 베트남 이런 중국 친구들 혹은 이 시민들이 많이 있고요. 저희가 영등포 소식지를 한번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영등포 지자체의 그 정책과 시정 운영에 대한 내용을 홍보하는 소식지가 있고 다문화 소식지가 있어요. 그래서 한국어 같은 내용인데 영어 버전 그리고 차이니즈 해갖고 중국어 버전, 베트남 버전이 있어요. 네 가지로 이제 나누어서 가장 많은 인구 분포를 차지하고 있는 다문화 시민들을 위해서 같은 게 발행이 되고 있는 거죠. 네. 부수까지는 제가 정확히 파악은 못했지만 그리고 또 하나 있습니다. 어린이와 시니어를 구분을 해서 어린이들을 위한 소식지, 시니어를 위한 소식지가 있습니다. 물론 이걸 다 한 번에 하기엔 쉽지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적어도 이 다문화에 대한 내용, 왜냐하면 다문화 시민들도 평택시에서 뭘 하는지 궁금할 것 같아요. 어떤 정책을 하고 있고 우리가 누릴 수 있는 건 뭐가 있겠구나 하고 같이 참여를 해야 되는데 그들은 그들의 세상대로 따로 놀고 있다는 거죠. 이 안에서 따로 생활하면서 뭔가 고립되어 있기도 하고 참여하고 싶지만 몰라서 참여 못하는 게 있어요. 다문화 프로그램인데 한국어로만 너무 설명되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을 좀 감안을 하셔서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봐 주시면 어떨까. 지금은 조금씩 저희가 어떤 현수막 같은 걸 걸거나 안내책자라던가 정책 그 재난안전에 관련된 부분 이런 것들은 일부는 읍동에서 이제 각자 이 전단지를 나눠줄 때는 그쪽에 맞는 걸 나눠주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왜 정책 시정에 관한 것은 고민을 하지 않는가. 네,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그거 한번 생각해봐. 네, 복지국 안에 그 다문화 팀이 있거든요. 예. 그 팀하고 한번 협의 고민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점차적으로 이렇게 해봐 주시면 좋을 것 네네. 같아요. 네. 분기라도. 네.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유정화 의원님 고맙습니다. 질의 있으신 의원님? 예, 최종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소통부관님 그리고 팀장님도 고생 많으십니다. 다들 의원님들 그 질의하시 주시는데 정말 어려운 분야 맡아 계셔서 고생 많으신다는 말씀을 두시는데요. 저는 이모티콘 관련해서 정말 잘 만드셨다라는 감사 말씀 좀 드리면서 이야기를 말씀을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저도 잘 쓰고 있고요. 근데 이게 계속 사용을 하려면 선거법에 문제가 생기나요? 카카오톡 방침입니다. 한 달밖에 안 하고요. 자기네들이 자체 개발한 거는 계속 네. 사용할 수 있는데 외주 제작한 거는 하여튼 그 방침입니다. 카카오톡 그 회사 그러면은 저 같은 방침이라 한 달 경우에는 이상을 못 하게 돼 있습니다. 이걸 다운 받아서 쓰고 있는데 예. 또 사용하려면은 그 URL로 다시 다운을 받으면 되는 건가요? 아니면은 아니면 한 달 지나면 아예 못 씁니다. 아예 못 쓰나요? 예. 새로운 버전이 나오기 전에는. 예. 새로 저희가 또 카카오톡하고 또 계약을 해야 됩니다. 이 이모티콘 만드는데 비용이 얼마 들었죠? 그때 얼마? 천천히 말씀 주세요. 카카오톡 이모티콘 같은 경우는 네. 제작은 그 저희가 SNS 용역 업체에서 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용역 내에서 다 소화한 비용이었습니다. 네. 그냥 통으로 예산이 네네, 되어 있는데 그 맞습니다. 안에서 이제 네네. 옵션으로 SNS 콘텐츠랑 함께 같이 계약돼 있습니다. 이게 그 비용에 그러면 카카오톡 등록 비용까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거였나요? 카카오톡 등록이나 배포 비용은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네. 아니, 좋아서 계속 하려면 예산이 얼마나 들을까 싶어서 여쭤보는 거였어요. 되게 잘 만들어져서 시민들이 의외로 많이 쓰고 있고 저한테도 이제 많이 보내주고 계셔서 조금 더 많은 시민분들이 쓰면 이 평택이를 좀 더 많이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계속 사업으로 갈 수 있도록 뭐 좀 고민을 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포토그래퍼 활용해서 그 인스타나 이런 데 시 홍보해 주시고 계시는데 되게 파워풀한 툴을 활용을 하시는 것 같아요. 특히 이제 저희가 평택이 이제 관광 산업 관련돼서 조금 부족한 면이 있는데 젊은 층이 많이 활용하는 인스타나 감각적인 사진을 활용하는 방법이 되게 참신하다라고 그래 트렌드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어서 이 부분을 좀 말씀드립니다. 이 부분은 예산이 따로 들어갑니까? 예, 저희 평택 시민 기자단 그 활동비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럼 뭐 이분들은
그 한 건당 올릴 때 4만 원 지급하고. 채택이 될 때마다 아니면은 그러니까 그냥 기자단 모집해갖고 선정이 되면은 그분들이 한 달에 최대 4건 정도 올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 건당 4만 원씩. 기자단과 포토그래퍼 이분들과 동일하게 같습니다. 예. 채택이 되면 다시 설명드리겠습니다. 블로그 기자단 같은 경우에는요. 기자단 4만 원당 16건까지 가능하고요. 월 6건, 그 사진 기자단은 월 3건으로 제한하고 있습니다. 한 번 할 때마다 그 비용을 네. 받으신다. 파워풀하게 좋은 접근이신 것 같아서 관련해서 이제 점점 소통 홍보관이 홍보 방법이 이제 고도화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트렌드를 쫓아서 이제 기존에 하고 계셨던 방법보다는 고도화돼가고 있는데 이 부분도 함께 고민을 해서 조금 더 고도화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고 논의를 좀 해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시정신문이 44,000부가 발행이 되고 있고 신청을 하신 분이 한 16,000부 정도 같은 경우 이제 지불이 배송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2021년도 감사에 어느 의원님께서 이제 지적을 해주셔서 요 시정신문을 부수를 좀 더 늘려서 홍보를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계속 우리도 이제 배포처를 확대해 나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제 궁극적으로 큰 틀에서 보면 이게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을 좀 근본적으로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소셜미디어 팀장님은 이제 무슨 말씀인지 어느 정도 이해가 가시는 것 같은데 이게 저도 이제 대변인실에 이렇게 있으면 지면 신문을 어떻게 줄일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하거든요. 뉴욕타임즈 같은 경우도 이제 지면을 포기를 하고 이제 디지털화를 다 해나가고 있고, 이제 우리나라의 신문들도 신문과 이제 신정신문이 같은 맥락은 아니라고 하고 좀 다른 취지를 가지고 있긴 하지만 어쨌거나 지면 신문에 들어가는 트렌드를 디지털화해 나가고 있는 것에 대한 우리 국내의 언론사들도 많이 고민을 하고 있는데 과연 시정신문을 계속 이렇게 늘리는 것이 맞는 방향인가에 대한 고민이 근본적으로 좀 듭니다. 제가 그래서 좀 사례를 말씀드리고 싶은 것이 뭐냐면 오바마 대통령이 당선이 될 때 시카고 팀이라는 팀이 있었어요. 이 팀이 캠프에 저쪽 구석탱이에 처박혀 햇빛도 안 들어오는 방에 처박혀서 뭘 했냐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데이터들을 분석을 합니다. 통계 전문가들이 모여서 아주 정밀한 데이터들을 분석을 하고 거기에 맞춰 선거 계획을 짜고 홍보 방안을 수립을 하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면 후원금을 500만 원까지 할 수 있다라고 예를 들면 500만 원까지 다 한 사람에게 홍보 방법을 안내할 필요는 없는 거죠. 이거는 300만 원을 후원한 사람에게는 조금 더 하면 어떤 세상이 됩니다라는 거 홍보를 하고 아니면 하나도 하지 않았던 사람에게는 어떤 후원을 할 수 있습니다라고 안내를 하는 그래서 아주 디테일한 세부적인 방법을 고민을 하고 20대에게 메시지가 가는 이메일이 가고 문자 메시지가 가는 것과 50대, 60대에 가는 문자 메시지가 다르게 이제 선거 홍보 전략을 짜는 거죠. 그래서 50대가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50대가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 그리고 20대, 30대가 받을 수 있는 우리 자녀들의 교육 혜택 이런 것들을 아주 디테일하게 구분하고 같은 집에 살아도 남편이 받는 문자 메시지와 그 부인이 받는 문자 메시지가 다르게 아주 세분화해서 선거 전략들을 짜 이게 시카고 팀에서 했던 것이고 물론 이제 우리나라가 개인정보 보호법에 접근할 수 있는 한계가 분명히 있기 때문에 이런 전략들을 짤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지금 시정신문이 무턱대고 계속 발행수를 늘려서 이것이 우리의 가장 강력한 툴로 만들 것인가에 대한 근본적인 좀 고민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것을 디지털화해서 접근성을 높이는 방법 그렇게 되면 예산도 훨씬 더 줄일 수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카카오톡으로 문자 메시지나 이런 것들을 이제 발송을 해서 시정의 소식을 알려주고 계시고 근데 지금 카카오톡 메시지를 개인정보를 어디까지 구분할 수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연령대나 나이대나 뭐 이런 것들을 좀 구분해서 데이터를 받을 수 있다라면 거기에 맞춘 정보들을 만들고 웹상에서 좀 볼 수 있는 형태로 변환해 나가는 것이 어떻겠는가에 대한 고민이 드는 거죠. 앞에 이제 총무국이나 기획
실과도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런 생각이 좀 들어서 소통보관님께 말씀을 드리는 건데, 예를 들면 코로나의 상황에 대해서 4차 접종을 받아야 되는 분들에게는 좀 더 집중적으로 이런 데이터들을 저희가 추출할 수 있으면 그분들에게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4차를 뭐 접종을 받으셔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해 줄 수 있는 문제인 거고, 뭐 지금 20대 30대 같은 경우에는 그 홀로 사는 세대가 좀 많이 있다라면 그런 사람들에게 어떤 그 이벤트가 있다라고, 행사가 있다고 알릴 때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이렇게 구분해서 셀렉해서 보낼 수 있는 방법들이 있지 않을까에 대한 고민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단순히 그 이렇게 감각이 아니라 좀 데이터에 기반한 홍보 전략들을 좀 짜야겠다 하는 고민들이 좀 있어서 좀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저의 제안은 끝이고요. 항상 제가 뭘 말하면 이렇게 답변은 안 주시는 분들이 계셔서 네. 하여튼 다양한 연령대 맞춤형 홍보 좀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리고요. 추경 때 그 예. 소통보관님이 말씀 주셔서 여론조사 예. 실시하겠다고 이제 예. 그 예산을 1,500만 원을 네. 수립을 주셨는데요. 10월까지 각 부서별로 수요조사가 진행을 하시겠다고 했는데 수요가 좀 있으셨습니까? 예, 수요를 저희가 한 4건 정도를 받았는데요. 저희 나름대로 고민한 결과 저희가 이제 선정을 한 게 그 이제 팽성하고 동삭도서관이 내년부터 이제 추진에 들어가거든요. 네. 그 지역 주민들한테 지역 도서관 건립 관련 지역 주민 설문조사를 하기로 했습니다. 특히 이제 팽성도서관 같은 경우 아이들도 있지만 그거는 장년 플러스 이제 노년층이 좀 비율이 좀 높은 편이거든요. 그분들의 필요한 시설이 뭔지, 그분들이 필요한 프로그램이 뭔지 그 지역 주민들한테 설문을, 그러니까 ARS 방식이 아니고요. 그러니까 저기 온라인하고 현지 방문 조사 방식으로 하게 됐습니다. 이게 그 예산을 세울 추경 당시에도 좀 말씀들이 있으셨던 것 같은데, 이게 다른 부서의 정책에 소통 홍보관이 여론조사를 실시를 한다라는 것인데, 네. 이게 문구를 작성하거나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도서관, 예를 들면 도서관 여론조사이기 때문에 네. 관련, 그러니까 도서관에서 기본적인 뭐 문구나 이런 것들을 작업을 해서 이제 네. 그 소통 홍보관이 가지고 있는 툴을 활용한 이제 여론조사를 실시하겠다라고 말씀을 주시는 거라고 제가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보통 이제 그 저희한테 요청한 부서에서 설문조사 항목까지 다 해갖고 옵니다. 그러면은 ARS가 아닌 다른 방식 현장에 예, 온라인 조사 방식하고요. 네. 저희가 600명을 하는데 온라인으로 400명, 그 현장 조사 200명 해갖고 600명을 샘플로 표본 추출을 하게 됐습니다. 이번 조사는. 그래갖고 현지 동삭동 주민하고 팽성읍 주민들이 필요로 그 도서관에 필요한 시설 프로그램을 조사하게 되겠습니다. 요 계획 관련돼서 네. 저희한테 좀 네, 말씀을 도서관이 네, 의원님 주시면 잘 알다시피 지금 책만 보는 기능에서 좀 다양화됐거든요. 네. 그래갖고 해당 지역 주민들이 그 지역 도서관이 생겼을 경우 어떤 시설이 필요한지, 시설이 들어오면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으면 좋겠다는지 그 설문을 받아갖고요. 그 나중에 이제 그 뭐 설계든 신축할 때 그 반영할 수 있도록 할 방침입니다. 이런 여론조사 관련된 거는 기획팀이나 미래전략관에도 여론조사 비용이 있지 거기는 않습니까? 이제 자체 뭐 미래 같은 경우는 뭐 시정 뭐 조사하는 게 있고요. 근데 저희도 나름대로 이제 도하고 시군을 저희가 파악을 해봤는데 경기도하고 일부 시군에서는 홍보부서에서 하는 데가 있고요. 기획 파트 부서 쪽에서도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근데 경기도 같은 경우는 보통 홍보부서에서 하거든요. 그래서 이번에 소통보관에서 그때 추경에 세우게 됐습니다. 알겠습니다. 잘 운영을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저희가 다른 질문은 언론중재위원회에 네. 회부한 네. 사항들이 몇 건이나 저희가 작년 11월 이후로 2건 있었습니다. 2건이요. 예. 아직 뭐 위원회가 열리진 않은 아니, 상황인 거죠? 저기 끝났나요? 그 조정
조정 결과 그 반론 보도문 기사 본문에 게재하라고 조정 결과 내려온 사항입니다. 언론중재위원회에 회부하는 거는 물론 이제 시장님 보고를 하겠지만 스크린 과정에 문제가 좀 있다라는 것을 발견을 하시면 그렇죠. 이제 결정을 보도 내려서 나온 소통보관님 거에, 결정을 내려서 예. 이제 시장님 보고 드리고 이제 네. 진행을 하시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난번에 예산 다룰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만 언론사 광고비 지급 기준을 좀 객관화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좀 갖습니다. 물론 이제 이런 말씀이 좀 맞는 편인지 모르겠지만 등급에 의해서 네. 이제 좀 지급 기준이 좀 정해져 있는 것 같기는 합니다만 네. 이제 이것을 광고비 집행 말고 아까 많은 말씀들이 의원님들 마셨지만 이제 뭐 전광판 문제나 이런 것들이 다 언론과 관련되어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네, 이거를 어떤 기준으로 이제 지급하고 있는지를 좀 고민을 기준을 세워 놓아야 나중에 어떤 외압이나 이런 데 있어서 이제 좀 흔들리지 않게 이제 중심을 잡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그런 기준들이 좀 세워져 있나요? 아니면은 소통보안님이랑 작년- 친분 관계를 하시나요? 위원회 작년까지는 그 AB 네네네. 발행 부수 네네. 그걸로 해갖고 이제 통보가 내려왔어요. 근데 금년부터는 그 문화관광체육부에서 뭐 정량 조사해갖고 뭐 가동률, 열동률 그 자체 문광부에서 조사를 해갖고 A, B, C 등급 내려옵니다. 언론사별로. 그건 저희가 또 이제 가감점 왜냐면 또 지역 언론사는 네. 또 그 문광부에서 봤을 때 그 기준에 좀 미흡한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감점 같은 게 있어갖고 지역지 같은 경우는 또 지역지는 또 많이 어렵거든요. 네. 그런 걸로 좀 저희가 등급은 매기고 있습니다. 연장해서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온라인 광고 집행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게 그 트래픽이나 이런 것이 얼마나 노출 빈도나 이런 것들이 네. 검출 가능하거든요. 네. 예, 그런 것들을 데이터들을 좀 받아서 이후에 그 정량적인 평가를 하는데 좀 참고를 하셨으면 네. 좋겠다. 이렇게 광고비 지출을 객관적으로 할 수 있게 그런 툴들을 좀 많이 만들어서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좀 입체적으로 보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리고 보도자료 배포는 그 예를 들면 모든 과에서 이제 무슨 행사를 하거나 어떤 정책이 수립이 되면 네. 각 과에서 배포를 합니까? 아니면 각 이거를 과에서 저희 소통본관실로 보내면요. 저희 이제 담당 직원이 한번 봐갖고 기사 내용이 좀 부실하다 그러면 저희가 손을 좀 보고요. 예. 보고 나서 이제 언론사에 배포하고 있습니다. 보도자료 배포가 그러니까는 제 생각에는 이제 정책은 메시지거든요. 그러니까는 어떤 메시지가 어느 시점에 어떻게 나가느냐에 따라서 이 정책이 어떻게 포장이 돼서 어떻게 전달되느냐인데 그래서 이제 소통홍보관님이 중요한 자리인데 정책이 메시지인데 며칠 전에 네. 며칠 전에 보도자료 중에 제가 조금 의아한 부분이 있었어요. 농업인의 날 가래떡데이에 사진이 배포됐는데 시장님 사모님이 이렇게 전면에 나온 사진이 이렇게 메인으로 된 사진이 배포가 되어 있더라고요. 밑에 평택시 제공이라고 이제 캡션이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분이 직접 가서 찍으신 건가 싶었는데 밑에 제공 평택시라고 적혀 있고 다른 언론사에도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평택시에서 제공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옆에 부시장님은 이렇게 사모님을 이렇게 뻔히 쳐다보고 계시고 사모님이 이렇게 나눠주시는 사진이 나와서 이게 행정에서 배포를 하는데 조금 잘못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거를 깊게 따져서 막 다른 의원님들 하는 것처럼 막 이렇게 하고 싶은 생각은 없고요. 이렇게 시장님이 안 계시면 부시장님이 행정의 수반으로서 행사를 주관을 하시고 그렇게 나가는 게 정상인 것 같은데요. 아니면 단체 사진 밑에 있는 단체 사진처럼 이렇게 한 장만 나가서 될 것 같은데 이게 조금 잘못된 메시지가 나간 것 같아서 예, 신중을 네, 기하겠습니다. 좀 신중을 배포해 주실 때 제공되는 사진에 있어서는 좀 조심을 해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정신문 배포 업체가 의정부 업체. 네, 예요? 관내는 없고요. 저희가 어차피 이거는 수의계약 요건은 아니고 네. 공개 입찰을 하는데 네. 네, 관내 업체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업체에서 그 매달 한 번씩 어떤 용역이나 이런 거를 써서 이제 배포를 전반적으로 해주시는. 예, 우편 발송까지 다 그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료 19페이지 보면 시 홍보 물품 구입 네, 19페이지 맞나요? 네, 네. 수제 도마 제가 관심이 많은 부분입니다. 근데 2021년도에 50개를 350만 원, 2022년도에 50개를 350만 원을 쓰셨는데 이게 수제 도마 같은 경우에는 주로 어떤 분에게 시 홍보 물품이 배포가 보통 되죠? 도마 같은 경우는 어차피 이게 시 홍보 물품이요. 네. 저희 뭐 지역민한테 나가는 건 아니고요. 저희 공무원들이 타 지자체 뭐 벤치마킹이라든지 뭐 타 기관, 타 지자체 방문할 때 보통 예, 기념품을 선물 전달합니다. 규정의 김영란법 위반 사항은 괜찮습니까? 7만 원인데. 저희가 그거를 뭐 개인한테 개인한테 준다는 개념보다는 그 지자체에다가 우리 시 뭐 기념품이다 그런 식으로 보통 하는 거라 거기까지는 좀 깊게는 생각 안 해봤어요. 한번 검토해 봐 주시고요. 예, 그러면 말씀 나오신 김에 예. 네. 우리 시장님이 그러면은 외국이나 기관 방문하셔서 받은 기념품은 누가 관리합니까? 그거는 국제교류팀에서 좀 알고 있을 것 아니 같습니다. 꼭 외국 나간 거 아니고 기관 방문. 그러니까 그 아니 시 홍보 물품 구입을 이제 소통부에서 담당을 하시길래 저는 이제 뭐 시장님이 저희 뭐 여기 나와 있는 그거는 거의 사용을 안 하시고요. 뭐 외국 나가시거나 뭐 하실 때는 뭐 별도로 제가 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거기서 구매하신 장구나 뭐 이런 것들은 누가 사용을 합니까? 뭐 장구 저희가 구매한 거는 네. 저 조그만 거 그러니까 조그만 거 시장님은 사용 안 하십니까? 이게 거의는 시장님은 거의 이제 뭐 외국 나가실 때 뭐 좀 갖고 나가시는 경우도 있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이거는 거의 사용을 잘 안 하시는 걸로 알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제 저희 그러니까 시장님 개인 그거는 별도로 회계과에서 별도로 또 회계과에서는 다른 과에 물어보라고 해서 지금 저희가 홍보 물품을 구입하시는 홍보 물품은 소통부가 여쭙는 겁니다. 지금. 저희가 홍보 물품은 그 장식용 북장구 그 6만 네. 6천 원짜리거든요. 네. 조그만 겁니다. 그거 뭐 도마 탁상시계 USB 쇼핑백 뭐 와인 오프너 뭐 그 정도라 소통 홍보관님이 이제 그 7만 원짜리 수제 도마를 주는 거는 개인에게 주는 게 아니고 공무원이 기관에 가서 그 기관에 주는 거기 때문에 기관장이 받더라도 요거는 이제 그 개인 기관장이 가져갈 게 아니기 때문에 김영란법은 문제가 없을 것 같다라고 말씀을 주셨고 물론 이제 검토를 해봐야겠지만 네. 문제가 없을 거라고 말씀을 주셨는데 그럼 우리 시장님은 외국이나 기관 방문했을 때 받은 선물에 대해서 누가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모르고 제가 알기로는 국제교류팀에서 관리하지 않을까. 합니다. 지자체끼리 했을 때는 누가 하냐고 그 외국 말고. 아 지자체 간 그 뭐 교류하는 거는 저희는 자체행정과 지금 자체협력과로 알고 있습니다. 타 지자체하고 뭐 교류하는 거는 자체협력과로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규칙이 없는 것 같고요. 뭐 받으셔서 지금 다 보관되어 있는 거는 제가 보기엔 없는 것 같고 어딘가에 잘 남아 있기를 잘 보관되어 있기를 저는 바라는 바입니다. 이상 소통보관님에 대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고맙습니다. 제가 좀 추가 질문하면 우리 최정구 의원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던 소통본부간의 그 여론조사 비용 네네. 지금 이제 도서관 관련해서 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 설문 이미 했나요? 할 건가요? 지금 추진 하고 중에 있나요? 있습니다. 추진 중에 있어요? 예. 그 설문지 좀 제출해 주십시오. 예. 왜냐하면 사실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냐면 그 우리 소통보안님께서도 도서관이라는 장소에 대한 트렌드가 지금 굉장히 많이 바뀌고 있고 변화하고 있고 네네.
그런데 이게 과연 설문으로 했을 때 아까 말씀을 주셨던 거는 팽성은 제지역구에서 또 말씀을 드리지만 이제 젊은 아이들의 어떤 학생들의 공간만이 아니라 어떤 노년분들의 공간으로도 활용되어져야 된다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설문지에 그게 어떻게 표현이 되어 있는지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이따 드리겠습니다. 도서관의 트렌드, 도서관이 어떻게 바뀌고 어떤 트렌드로 있는지를 일반인 분들이 잘 모르세요. 이제 어르신들 같은 경우 특히 젊은 분들은 많이 바뀌는 걸 알죠. 그런데 거기다 어떤 질문을 어떻게 물어봐서 왜냐하면 이분들의 상상력 속에 도서관이 어디까지 담을 수 있는지가 이게 좀 돼 있으면 그럼 이것도 담아주시고 저것도 담아주시고 하는데 과연 그게 될 거냐? 설문지 좀 제출해 주세요. 예. 왜냐면 예, 유정아 의원님. 아니 유정아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예. 예. 좀 아까 최준구 의원님께서 말씀해주신 내용이 저희 아까 이종원 의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던 것 같은데 저희 예를 들면 의회에서 다른 지자체에 갔을 때라던가 국외 연수 가서 이렇게 방문해서 우리 거 대표 기념품입니다 하고 드릴 때 저희는 손톱깎이를 들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우리만의 상품을 개발을 했으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렇게 생각을 해보면 그 손톱깎이도 보관을 해야 되는 상황인 거죠. 그분들이 개인의 물품하고 다른 거예요. 그 지자체 예를 들면 진천이라던가 제천이었나요? 저희 갔을 때 그럼 그쪽에서 지자체에서 저희한테 선물을 준다거나 우리 대표 상품입니다 하고 줬다거나 이럴 때에도 문제가 되는 상황일 수 있는 건가요? 저희가 우리 대표 상품을 개발을 해서 드리고 이런 게 지금 문제가 될 수 있는 상황. 네, 제가 아직 이게 제가 예, 제가 조금 이게 좀 헷갈려서 일단 여쭤봤고요. 예, 그리고 어쨌든 대표 상품 필요한 것 같고 이게 뭐 다른 지자체 거를 사서 우리 기념품입니다 하고 드린다는 것 자체는 저는 납득이 되지 않아요. 그게 어디 도마든 간에 우리 평택시에서 만든 대표 상품이 아닌데 금액을 떠나서 그거는 좀 납득이 되지 않고 또 그게 있었고요. 그리고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아까 디테일하게 왜 그 각 세대에 맞는 뭐 이렇게 시정에 대한 홍보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제가 아까 영등포 얘기를 말씀드렸잖아요. 지금 저희 평택시도 전자로 지금 넘길 수 있게 올려주셨어요. 홈페이지에 잘. 그 부분을 영등포도 똑같이 도시재생, 노인, 시니어, 어린이 이렇게 해서 다 나누어서 다 올라가 있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거기는 월별로가 아니라 분기별로 다 나눠져 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해서 올라가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그런 식으로 해서 서서히 가는 게 낫다라고 해서 아까 제가 분기별로라도 검토를 해주십시오 말씀을 드린 거고, 근데 지류에 대한 부분은 조금 고민을 저는 다른 방향으로 생각을 하지만 왜냐면 어르신들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모바일이 익숙하지 않고 웹이 익숙하지 않기 때문에 지역마다 좀 특성이 있잖아요. 고민을 같이 좀 해봐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딱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 혹시 11월 달에 저희 굿모닝 평택에 나간 그 오류 아실까요? 복지환경위원회 의원님들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었습니다. 11월에. 그런데 그 페이지 중에 오른쪽 페이지에 보면은 의원님들 2분 있고 여기 3분을 소개하는 페이지가 있는데 거기에는 자치행정위원 공통 인터뷰 해갖고 3분이 소개가 됐어요. 수정되지 않고 나갔어요. 그럼 이 많은 부수가 다 그대로 시민들한테 전달이 됐다는 거죠. 그래서 저 아시는 분들이 자치행정위원 아니었냐 해서 맞다. 근데 왜 너는 없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그때 알았습니다. 저도 이제 그래서 이분들은 복지환경위원회입니다 라고 하면서 알았거든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되면 이게 지금 인쇄라던가 이 제작 자체 하는 업체는 별도로 있는 거죠. 이럴 때 그러면 이거에 대한 뭔가 이런 뭐라 그러죠? 요청이라던가 수정 요구를 우리가 못한 건가요? 아니면 이 업체의 실수인가요?
저희 실수라고 봐야 됩니다. 저희 실수예요. 저희가 이제 뭐 편집위원회도 있거든요. 예. 편집위원회 때 이제 외부 위원, 내부 직원 해갖고 꼼꼼하게 다 살펴보긴 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오류가 있었다는 거에 대해서 일단 죄송하다는 말씀드리고요. 그럼 졸지에 이제 우리 의원님들은 자치행정위원이 되셨네요. 세 분은 죄송합니다. 영입. 아 혹시라도 이게 뭐 저희 실수라면 다시는 이런 일이 없어야 될 네, 것 같고요. 다시는 없도록 시민들도 오해하지 않게 해야 될 것 같고 만약에 온라인 부분은 바로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온라인이라도 수정해 주시고요. 이게 이제 만약에 업체의 문제라면 이제 저희가 비용이 지급이 될 때 차감이 네. 된다거나 뭔가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네 이상입니다. 아까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수제 도마는 네. 팽성에 있는 그 노을 목공방이라고 네. 팽성에 있는 아. 관내 업체입니다. 네네. 예, 거기서 제작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 걸 산다는 의미만 아니면 네 됐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위원 여러분 질의 있으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소통본부관 소관 행정사무감사 질의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소통본부관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된 사안과 대안은 시정에 적극 반영하여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소통본부관 소관 2020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 잠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감사 중지를 선언합니다.